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완주와 무주 영하 3도, 남원 영하 2도, 정읍 0도, 전주 영상 1도 등으로 곳곳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평년 기온보다 2, 3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남원과 임실, 무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에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안호영 의원 캠프가 상대 후보 캠프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제보자까지 있었던 이 사건을 검찰이 2년 가까이 끌어오고 또 안 의원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호영 캠프 측 인사들이 이돈승 캠프에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건 2017년 6월. 안호영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선관위에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내부 제보자까지 있었지만 검찰은 무려 1년 8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두 캠프의 핵심 관계자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 의원의 친형을 비롯한 핵심 측근들이 3명이나 연루돼 있었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안 의원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안 의원은 모르는 일이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혀 그런 관계를 전혀 몰랐고 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제가 만약에 알았다면 저는 당연히 그거를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막았을 겁니다. 이돈승 후보를 2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검찰도 이런 지적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음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다른 사건에 투입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안호영 의원을 직접 조사해야 할 정도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조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상 후보 매수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선거 범죄에 대해 검찰 수사가 너무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이 확인된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는 침출수가 3만 톤가량 쌓여 있습니다. 이 침출수 때문에 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가올 장마철이 걱정입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난 익산의 한 폐석사입니다. 비소등 암을 일으키는 지정 폐기물 등이 150만 톤가량 묻혀 있습니다. 폐석산 아래 침출수 조류조에는 불법 폐기물에서 나온 시커먼 침출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침출수는 3만 톤에 이릅니다. 이곳 조류조에 있는 침출수가 올해만 3번 유출돼 주변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침출수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침출수 처리 시설까지 만들었지만 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라면 다가올 장마철이 더 걱정입니다. 침출수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이 많은 게 처리를 다 못합니다. 장마 때는 물이 양이 많아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처리시설 가동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처리량을 하루 120톤에서 360톤으로 늘려 장마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마 전까지 조류조의 침출수량이 3분의 1가량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 체계를 구축해서 10,000톤 정도의 침출수를 처리를 해서 강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하루 8시간 가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처리시설이 24시간 가동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주민들은 무리한 가동으로 시설이 멈추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침출수 양보다 설계가 적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침출수는 또 비가 오게 되면 빗물과 섞여서 침출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동 시간을 늘려 침출수 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익산시의 산술적 해법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처럼 불법 폐기물은 자칫하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끼리 책임을 미루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처리 자체가 어렵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정부와 여당이 불법 폐기물 대책을 마련해 관련 법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제시 용지면에 산더미처럼 쌓인 이 폐기물과 군산항 폐기물 8,000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사실상 파산 상태이거나 책임을 회피해 치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전국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자 당정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이 같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업체 스스로 발급해오던 처리 능력 확인서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하도록 변경합니다. 사업을 양도해 폐기물 처리 의무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후속 대응 조치도 한층 강화됩니다. 외신에까지 보도된 의성 쓰레기산의 경우 처리 비용이 51억이나 되지만 업체가 예치한 이행 보증금은 고작 3억 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1.5배를 그 이행 보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갖고 보증을 하고 있어요. 1.5배를. 근데 그거보다 훨씬 상회한 걸 받다 보니까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이행 보증금을 대폭 상향시켜 폐기물이 불법 방치될 경우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사범들이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쳐 솜방망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만큼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서 처벌의 고삐도 바짝 죄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불법 폐기물이 경기도와 경상북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상황. 당정의 후속 조치가 또 다른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지 꼼꼼히 지켜볼 일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정부와 날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 평가와 각종 사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조직을 지켜야 하는 교육부와 자치를 얻으려는 교육청 간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만든 교육의 지방 분권에 관한 특별 법안입니다. 유초 중등 교육에 관한 모든 사무는 원칙적으로 교육감에 귀속토록 정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정책 기능은 19개 예외 조항을 정해 국가 사무로 배분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이나 각종 시책사업, 무상교육, 교육 관련 통계, 공무원 임용 등입니다. 그동안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권한 이양을 위한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권한을 안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려고 잘하면 이번 정권에서 지나갈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교육감 협의회 분위기는 전혀 그게 아니고. 교육부의 권한 이양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시도교육감들이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권한 이양을 미적거릴 경우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를 거부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하는 거 거부하는 거다. 그리고 각종 특별교부금 사업 이것을 꼭 필요한 것만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거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더 이상 힘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교육 자치는 개별 교육청만의 사안이 아닌 만큼 17개 시도교육청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교육부는 물론 정권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을 보호해야 하는 교육부와 이번엔 반드시 교육 자치를 이뤄내겠다는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 권한 이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3만 대, 반면 중국에서 팔린 전기차는 이보다 40배 이상 많은 126만 대였습니다. 한국잼 군산 공장을 인수하는 MS그룹 컨소시엄을 비롯해 여러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군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국잼 군산 공장을 인수하는 MS그룹 컨소시엄은 2021년부터 연간 5만 대, 2025년부터는 연간 1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용 플러스 해외 또 그중에 중국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MS그룹 컨소시엄에 앞서 지난해 새만금에 전기차 생산 공장 건립을 약속한 나노스도 중국 체리 자동차와 손잡고 중국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K 모터스가 중국 숭거 자동차와 합작해 군산에서 연간 1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군산과 새만금이 전기차 생산지로 각광받는 것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 있고 중국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중 FTA까지 타결되면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와 이곳에서 조립해 메이드 인 코리아로 표기해 수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향후 성장하는 데 최적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노스가 저희 그룹 연계해서 한국의 전기 자동차 어떤 그 클러스터 메카에 하는데 큰 리더 역할을 하려고. 중국 자동차 자본까지 몰려오고 있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품을 중국에서 가져온다면 이곳의 공장은 단순 조립 공장이 되고 도내 업체들은 새로운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도내 업체들이 더 좋은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내놓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완주군이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정읍시가 농촌마을에 농약 안전보관함을 보급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입주업체는 근로자 기숙사로 아파트 등을 빌리면 근로자 10명까지 한 명당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읍시가 농약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신태인읍과 고부면 15개 마을에 농약 안전보관함을 보급합니다. 정읍시는 보급에 앞서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을 전달하고 15명의 생명지킴이도 위촉했습니다. 농약 보관함 보급 사업이 농촌 지역 어르신 자살 예방 사업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실군의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12개 읍면 순회 간담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실군의회는 올해 처음 실시한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 롤러 대회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간 춘향공 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대회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인 이번 대회에는 16개 나라에서 1,100명이 참여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경찰관이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와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학 A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당시 현직이던 이남호 총장에 대한 미확인 비리 의혹을 내부 게시판을 통해 교수와 교직원 등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교수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총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북대 교수 40명은 성명서를 내고 총장 선거 개입 과정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내고 이 사건과 관련된 교수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주 라선거구인 서신동 시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소는 전주 서신동 주민센터와 동아 한일아파트 등 모두 10곳으로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민주당에서 배드민턴협회 경기위원인 김영우 후보가 출마했고 전 전주시의원인 평화당 최명철 후보와 역시 전주시의원을 지낸 무소속 이완구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전북의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또한 거리 운임도 기존 148m 100원에서 137m에 100원으로 조정돼 택시요금은 평균 14.4% 오릅니다. 전북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